I used to bite my tongue and hold my breath, scared to rock the boat and make a mess. So I said quietly, agreed politely. I guess that I forgot I had a choice. I let you push me past the breaking point. I stood for nothing, so I fell for everything. You held me down, but I got up, already brushing off the dust. You hear my voice, you hear that sound, like thunder gonna shake the ground. You held me down, but I got up. Get ready, 'cause I've had enough. I see it all, I see it now. I got the eye of the tiger, dancing through the fire. 'Cause I am a champion, and you're gonna hear me roar louder, louder than a lion. 'Cause I am a champion, and you're gonna hear me roar. You're gonna hear me roar. 11살에 시작했어요? 네. 그럼 지금 거의 20년? 네. 그죠? 힘들죠? 시합이 잡히면 좀 두렵긴 하거든요.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시합이나 상대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준비 과정 때문에. 운동 과정이 힘든 거니까. 네, 두렵긴 하지만 또 스타트가 되면 해야 되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혼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표현했지만 세계 챔피언 자리에서 이미 15차 방어까지 도전까지 하면은 뭐 17번, 8번 전부 10몇 년을 버텨왔으니 네, 나름 이제 자기 몸에 그 노하우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두렵다. 두렵죠. 얼마나 끔찍하고 지옥 같은 훈련이냐. 정말 20년 운동을 했는데 아직 새벽에 눈 뜰 때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알람 소리 들리면 바로 뒤집어라고.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12살, 13살 때? 일단 그 스파르타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제 또래 친구들이 딱 2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20명을 한 방에서 살게 해요. 아이고. 정말 그 군대처럼 2층 침대에 20명의 친구들이 함께 사는데 그때 또 월급을 그때 당시 북한 돈으로 700원씩을 줬거든요, 한 달에. 어린아이들한테? 네. 근데 그 700원이 어느 정도의 큰 돈이었냐면 그때 당시 한 쌀 50kg는 사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배급 사회이기 때문에 지방은 거의 배급을 못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있던 팀의 20명의 친구들이 다 지방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올라온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은 그 700원이랑 그 대학에서 주는 저희 팀에서 주는 그 쌀이 어떻게 보면 생명 수단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야 되는 그런 부모님 생계 책임지는 거네요. 네, 거의 다 소녀가장 아닌 소녀가장으로 그렇죠.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명의 경쟁이 시작되고 그것도 20명의 친구들한테 똑같은 배급이 아니라 1등부터 20등까지 나눠서 이야, 잔인하다. 1등에게는 더 많이, 잔인하다. 20등에게는 거의 없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집이 좀 이렇게 못 사는 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좀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왕따 같은 왕따 아닌 왕따가 됐었죠. 왜냐면 너는 집안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 복싱을 와서 하고 우리 거 뺏어가느냐? 네. 그럼 새벽 운동할 때도 저는 한국에 와서 좀 놀랐던 게 제가 서울체육을 다녔거든요. 그 선배님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가서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북한에서는 안 깨워줘요? 네, 왜냐면요. 운동량이 곧 실력이다라는 게 그렇지. 있어서 아침에 옆에 친구가 일어날까 봐 몰래 나가요, 운동하러. 아유, 그 어린아이들을 치열한 경쟁에 그냥 몰아넣는군요. 그때 이게 북한에서의 복싱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아버리고 저런.
또 지긴 싫었어요. 이게 집이 못 살고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복싱을 너무 좋아했었고 그리고 복싱을 시작한 복싱 선수로서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언니들한테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기가 있죠, 또. 그래서 네 그렇게 새벽에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언니들 몰래 뛰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치열한 경쟁에 몰아넣고 네. 그것도 또 성과급식으로 막 하고 네 그러니 그 스트레스도 엄청났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언니들은 언니들대로 더 싫어하고 근데 어쨌든 또 그걸 이겨냈으니 네.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이겨냈으니 지금 세계 챔피언 최현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가장 기초가 됐던 게 그때 아니겠어요. 네,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근데 그 2년이 저에겐 정말 감사한 게요. 그렇게 2년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기초가 단단하게 네. 자리 잡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좋은 그 훈련 방법은 아니지만 아니죠. 네, 아니죠. 절대 아니지만 본인에겐 그런 자양분이 됐다.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운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저도 정말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겨서 보통은 제가 그 친할머니 집이 회령이라는 중국이랑 국경 예. 쪽에 집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자주 그랬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가족 여행을 떠나시면서 이번엔 중국을 한번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가족이 누구 이렇게. 부모님이랑 오빠랑 저 네 식구예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해외로 여행 간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특권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와, 이거 진짜 이 세상이 신나서 갔겠네. 너무 신이 나서 따라 나섰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밤에 그러니까 아빠가 보내주신,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일단 출장으로 중국을 가셨고요. 친구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데리러 오면 그 친구 따라오면 된다라고 해서, 정말 저는 여행을 가니까 그때 작은 가방에 막 사탕, 과자 넣고 정말 신나게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산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뭐 눈 속에 그 함경북도 쪽에는 정말 그때 당시 제 키가 한 163, 4 됐던 것 같아요. 눈이 정말 어깨 높이까지 쌓일 정도로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근데 기차 타고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령까지는 기차를 타고 갔는데요. 해령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그걸 걸어갔군요. 네, 그걸 걸어가서 몰래 미리프 간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디가 국경인지 그래서 몰라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중국에서 여행이 시작이 됐고요. 네. 이게 한 일주일 동안 막 2층 버스도 처음 타봤고 중국에서 기차도 처음 타봤고 정말 재밌는 여행이었다가 어디서 그럼 아빠를 다시 만난 거예요? 중국에 아빠가 국경까지 마중 나와 계셨었어요. 거기 국경부터는 아빠랑 같이 움직였군요. 네, 같이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빠는 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 거죠. 한 몇 년 동안 이 모든 걸 직접 가보시고 자보시고 이게 다 해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아빠는 중국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길들을.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아빠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저희를 잘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다가 딱 알게 된 게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중국에서 베트남까지도 갔어요? 네. 근데 또 그게 국경이 어딘지 또 몰랐어요. 아무튼. 네. 그렇게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좀 국정원 분들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검은 정장을 입은 분들이 마중 나오셨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아빠가 중국에서도 안 했어요? 네. 저는 베트남에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중국 여행이 처음이어도 베트남 사람이랑 중국 사람은 알아보잖아요. 분명 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아빠한테 아빠 우리 어디가?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그때 우리 한국 가는데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딱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하신 말씀이 중국에서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밤에 이렇게 길이 빛날 수 있다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평양에서 거의 대동강 쪽에 살았거든요. 제일
핵심 지역에 살았는데도 그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그렇게 못 사는 동네에 아니, 살진 않았어요. 최고 동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갔는데 다르다. 저는 너무 이게 신세계인 거예요, 정말. 그렇지. 그 신세계를 딱 마주했는데 아빠가 한국으로 가는데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가야죠. 14살짜리인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그럼 가야죠 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래요. 주도면밀한 아빠의 계획하에 네. 사실 몇 년 준비해가지고 어렵사리 오신 거네. 네, 맞습니다. 처음 딱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솔직히 쉽진 않았죠, 그래도. 아니, 근데 저는 의외로 이렇게 적응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베트남에 4개월 동안 제가 엄마랑 둘이 이런 호텔이라고 하긴 하는데 호텔이라기보다는 좀 원룸 같은데 만 4개월 동안 거의 gat혀 있었거든요. 갇혀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 혹시 뭐 공안이나 이런 예, 베트남 자체가 북한이랑 관련이 되게 많은 가까우니까. 나라여서 네. 그래서 혹시나 밖에서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빠는 먼저 오시고 한국으로 아빠는 베트남 도착하고 바로 그날로 한국 오셨고요. 한국으로 오시고 네. 또 이제 그 절차가 좀 복잡했군요. 근데 그게 저희 몇 달 걸렸군요. 가족이 와야 하기 때문에 아빠가 먼저 오셨고 저랑 엄마랑 같은 방에 있었고 저 오빠는 그때 당시 또 나름 16살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또 다른 곳으로 아이고. 이동했어요. 왜냐면 같이 있다 잡히면 다 같이 잡히는데 한 명이라도 살리자라는 취지였겠죠. 그때 당시. 고생했군요. 그렇게 4개월 동안 정말 올드보이처럼 집에서 주는 밥만 먹고 햇빛도 못 보고 예. 그렇게 4개월 있다가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는요. 아 이제 해봐야겠다. 살만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딱 아빠를 만나고 처음 뱉은 말이 학교 보내주세요였어요. 너무 외로웠었거든요. 그렇지. 친구들도 보고 싶었고 예. 만들고 싶었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학교로 갔어요? 집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녹천중학교로 일반 중학교? 네, 일반 중학교로 갔고요. 일반 중학교 그냥 집 앞에 있어서 가게 된 거고요. 집 앞에 학교를 가서 전 너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투리를 그때 당시 북한 사투리가 있으니까 친구들은 신기해서 다가왔고 예. 저는 그 뭐 예를 질문들이 북한에 떡볶이 있어? 뭐 피자 있어? 그래봤자 질문이 이런 그렇지, 거였고요. 그렇지. 그 질문에 제가 답하면서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너희 학교 끝나면 어디서 놀아?부터 쇼핑은 어디서 하니? 그럼 저는 정말 친구를 빨리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한국 가면 다시는 복싱 안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저는 정말 나이가 어렸으니까 학교 가서 그냥 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만 잘하면 적응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직업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용돈 제가 운동하면서 한 달에 10,000원으로 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이랑 뭐 분식 사 먹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용돈이었어서 그러던 와중에 좀 오빠는 또 오자마자 대학 갈 나이가 돼서 대학에 가고 오빠도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고 아빠는 맨날 속상해서 집에 계시고 엄마는 정말 저희 엄마 원래 호텔 셰프셨거든요. 호텔 셰프. 네. 근데 막 이런 식당 가서 설거지 하시고 아. 이제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 망했구나. 망한 거지, 솔직히. 네, 망했구나 해서 속상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뭐 북한에서 그때 당시 시선으로 뭐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았겠냐마는 그래도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더라는 걸로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속상하게 지내다가 어떤 친구랑 시비가 붙게 돼요, 학교에서.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정말 욕을 하면서 북한에서나 있을 것이 왜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거슬리게 하느냐라는 말을 저에게 던졌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이게 좀 그때 자아가 좀 많이 낮아져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보통 욕을 먹으면 화가 나야 되는데 제가 화를 못 냈어요. 못 내고 학교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간다고 그래놓고 동네에서 방황하고 이러던 시간을 보내다가 또 문득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을 비해서 배우는 과정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공부로 따라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그때 결심하게 된 게
내가 제일 잘하는, 제가 그래도 북한에서 인정받았던 복싱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예, 마음 먹게 됐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네, 제가.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아빠한테 그날 가서 아빠 저 복싱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봐라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분위기상.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또 우연히 장정구 선생님이 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인연으로요?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 장정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나 해서 이렇게 좀 수소문하고 주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 한국 복싱은 어떤지 그래도 예, 제가 예.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 챔피언까지 연결이 된 거군요. 네, 근데 정말 세계 챔피언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가끔은 복싱이 진짜 저에게 운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 뵀을 때 장정구 선생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저 아저씨는 뭐지? 저 아저씨는 뭐 저게 작은 아저씨가 무슨 복싱을 한다고 저도 그런 좀 선입견을 가진 시선으로 선생님을 뵀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너 정말 식사 자리에 식사하시다가 여기서 문지가 한번 몸을 풀어봐라. 저 정말 밥 먹다가 식당에서 몸을 풀었거든요. 보시더니 잘하네? 이러시면서 가자라고 해서 그날 밥을 드시고 바로 그 후배분께서 운영하신 체육관에 저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이야. 놓으시면서 선생님께서 진짜 얘 재능 있다, 잘 가르쳐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 다시 제가 복싱 체육관에 가게 됐어요. 이쯤 되면 천부적이고 그다음 운명적이고 저 운명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체육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네, 그때 또 제 실력을 보시더니 프로에 가느냐 아니면 정말 아마추어를 네. 밟고 가느냐. 좀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해 제가 모르는 그때 당시 왔을 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물정 모르는 소녀가 좀 방황할 때 좀 장정구 선생님께서 길을 좀 제시를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추어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서울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요. 그 아마추어를 걸쳐서 또 프로에 전향하고 그때 그게 너무 감사한 게 그 아마추어 시설을 걸치지 않았다면 제가 또 이렇게 한국에서 자리 잡고 크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복싱으로서의 기초. 네. 그게 또 아마추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또 닦은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국가대표가 돼요. 그렇죠. 네, 서울 최고에 들어가서 1년 만에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면서 제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목표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재능 선수촌에서 가서. 네. 근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안 된. 여자 복싱이.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순간에 또 꿈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또 방황을 조금 하다가 그것 때문에 프로로 바로 네, 데뷔. 전향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08년 네. 10월 11일. 그냥 프로 데뷔 전이 세계 챔피언 도전. 네. 그 정도로 세계 랭킹이 이미 올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아마추어 실력도 인정을 그렇지.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몰래 중국에서 시합을 제가 그 챔피언 전초전을 치렀어야 되는 시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초전을 못 치렀던 게 그때 당시 저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그렇죠. 시기여서 중국으로 입국이 좀 안전의 문제가 맞아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됐죠. 그래서 WBA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네. 제가 중국에서는 이래서 못하니 한국에서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WBA 서류를 보냈고 그 서류가 오케이가 난 거예요. 네. 왜냐면 그래서 제가 챔피언 될 때 제가 사우스코리아가 아니라 로스코리아로 올라갔었어요. 정말요? 제가 챔피언 됐을 때 그 세계 그 챔피언들 그 기록하는 데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제가 태극기가 아니라 제가 인공기가 올라가 있었어요. 정말요? 네. 아니 국적 그건 다 정리가 된데도. 네. 이야. 아직도 그래서 저 미국에서 이번에 시합할 때에도 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저를 당황하게 했던 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제는 10몇 년 흘렀는데 이제는 정리됐겠죠. 네, 이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네. 지난해 그 미국 원정 경기가 네. 처음이라면서요, 원정 경기가. 네. 그것도 아마 그런 그 신분상의 문제 이런 것과 연결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원정 경기는 신분은 아니었고요. 제가 스폰서가 없어서 못 갔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 가서 체류도 해야 되고요. 시차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한국의 프로모션이 제대로 자리가 잡혀 있었으면 프로모션에서 스폰을 받아서 자극의 스폰을 받아서 넘어가서 싸우거든요. 왜 스폰 하는 기업이 없어요? 저는 아직 스폰 받는 기업이 없어서 네. 그래서 아직도 그 방어전을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미국까지 가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생길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다음번 경기는 잡혀 있나요? 네, 제가 지금 4월 달에 영국에서 시합이 잡혀 있거든요. 영국? 네. 네, 그 지금 WBC 챔피언이 영국 선수예요. 테리 하퍼라는 영국 선수인데요. 그 친구랑 지금 이제 윤리피도 챔피언 대 챔피언. 누가 더 챔피언이냐. WBA, WBC 통합 타이틀전? 네, 맞습니다. 그 옛날에는 네. WBA, WBC, IBF 세계 뭐 통합 타이틀 뭐 마이크 타이슨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제가 만약 이 타이틀에 성공하면 대한민국 복싱 역사에는 제가 처음이 되고요. 네, 통합을 한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었어요. 네, 처음이 되고 또 미국에서 타이틀 매치를 성공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진짜 이제 끝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WBA, WBC 4월 달 이기면 네. IBF 챔피언하고 하자. 네, 맞습니다. 그쪽이 동의하면? 네. 근데 이미 지금 저희 체급에 워낙에 제 체급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선수가 많은 체급이에요. 세계에서 결론은 제가 제일 중간. 제 체급 정말 많고 제가 선수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그나마 제가 신체 조건이 좀 좋아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선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자기들마다 그 자기들 벨트에 대한 그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지금 누구도 빼는 선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자가 됐고 작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챔피언 4명에서의 아마 토너먼트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바로 붙겠네요. 4월 달 네. 이기면 그다음 또 바로 가을쯤에 다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챔피언이 되는 것이 1차 목표. 네. 그다음 목표는? 통합되면은 이제 올라갈 것이 더 없어요. 없죠. 체급을 또 올려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지금 여자 복싱계에서 최고로 정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친구가 아일랜드의 KT 테일러라는 선수거든요. 저보다 한 체급 위의 선수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라고 인정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제 체급을 통합하게 된다면 또 한 체급 올려보겠습니다. 이야. 이제 우리 나이로 네. 30대? 32살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자 복싱은 보통 몇 살까지 하는 거예요? 여자 복싱, 남자 복싱 다 똑같고요. 단 기구나 모든 걸 다 똑같이 남자들이랑 똑같이 하고 있고 40살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메이웨더 선수랑 파케아오 선수가 은퇴했을 때가 딱 40살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많이 남았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응원해서 네. 우선 슈퍼 패더급 통합 챔피언. 네. 그다음 그 한 급 올리면 뭐가 됩니까? 라이트급입니다. 라이트급. 네. 라이트급 또 챔피언. 네, 소망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민 선수 열심히 하시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그 운동, 그럼에도 또 이 목표가 있으니 꾸준히 달려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